오늘의 사연은요, 피디님. 외도를 했는데 강간번으로 몰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오는 이유는 외도를 조금 더 멀리하기 위한 컨텐츠니까, 저희 컨텐츠가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남편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해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내분하고 두 딸을 두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가장이었어요. 근데 회사 직원과 막 들어온 계약직 여직원과 하룻밤에 원나잇을 합니다. 근데 그날 왠지 아내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남편을 쫓다가,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해서 쫓은 건 아닌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는 어떤 감이 있었다고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의 감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쫓다가 남편이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왜 내 남편과 이랬냐 저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여자가 잡아떼고 막 이러는 부분이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녹음을 해서 가지고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이 남편을 강간범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구속 지점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억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회사로 불러들였고 회사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잡아떼고 아내에게 했던 얘기들이, 많은 부분들이 강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요인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을 오시게 됩니다. 상담을 오시는데, 상담을 오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남편분이 후회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이 남편분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외도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을 치료를 해나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릴 적에 많은 형제들 중에 장남이었고 집안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나가게 되고, 생활전선에서 또 위에 사장님으로부터 학대를 무지하게 받게 돼요. 어린 나이에 일을 하다 보니 학대를 무지하게 받게 되고 매도 맞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가운데 이분의 안식처는 집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아내가 편안하게 해주는데도 편안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불안을 치유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아내분은 남편의 불안이나 충동적인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상담을 통해서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고 그 과거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으로 해서 남편의 결핍을 또 파헤치고 이해함으로 해서 두 분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은 결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남편분의 외도는 전혀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여자분도 물론 이 여성을 대상으로 아내분도 상간소송을 했어요. 상간소송을 했고 이 사람은 강간으로 고소를 했고 상간소송을 한 가운데 상간소송은 승리를 했고 강간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배상도 하고 형량도 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물론 남편분은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계약직 여직원이 돈을 뺏을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남편분은 죄가 없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가정이 지켜지는 게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참회하고 그다음에 검찰까지 조사를 가서 온갖 고생을 함으로 해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상담을 통해서 그걸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자만 혼나야 되나 이러실 것 같은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가 나빴고 계속해서 돈을 뜯어낼 작정으로 대표한테 접근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저지른 만큼 인과응보를 받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솔직히 사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피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문제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되게 통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분은 물론 굉장히 아픔을 겪었지만 이 일을 겪고 치료를 함으로 해서 남편분이 지금 그때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편하게 고백하고 고백을 함으로 해서 아내하고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지금 남편이 옛날하고 다른 그런 다정함과 따뜻함으로 가정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분 너무너무 나쁘죠. 나쁘지만 그래도 죽을 만큼 고생을 함으로 해서 사람이 변화됐고 변화를 상담을 통해서 또 강화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감으로 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형사조사, 검찰조사 받으면서 그분도 강간범으로 몰리고 조사를 받고 함으로써 굉장히 고생했고 상담을 통해서 또 긴 시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을 알아내가면서 분석해가면서 고통받고 또 울고 참회하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벌을 받은 부분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는 것만큼 저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면 또 국가가 바로 서잖아요. 저 애국자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애국자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케이스를 이제 하나하나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례를 저한테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를 가져온 부분이 외도를 하면서 강간범으로 몰린 성폭행범으로 몰린 얘기를 해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관계를 가질 때 허락받는 앱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개그맨 김현철 씨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술을 먹고 관계를 갖기 전에 그 여자한테 사인을 시킨 거예요. 종이에다가 성관계 허락합니다 라는 걸 사인을 종이로 받아서 그거를 그 몇 년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년? 2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생각보다 이런 성에 대한 여성 피해자가 정말 많지만 정말 무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남자들도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외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책임이 따르고 많은 파괴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내 아내가 영혼 살인을 당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도를 손쉽게 그냥 몰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분도 이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두 번쯤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걸리고자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상대의 의도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남자분들도 많이 조심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외도를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외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덥석 물어버리거나 저 여자가 날 좋다고 하네. 나 뭐 이 정도면 좋아할만 하지.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 여자의 검은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고 빠져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몰래 그냥 손쉽게 외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 무겁긴 하지만 무거움 안에서 또 밝음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게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지금 가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또 그럴 염려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에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함께 가정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퍼언니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절실한 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